계엄과 탄핵을 지나 다시 활짝 피어날 대한민국. 김태현의 정치쇼 특별기획 리부트 2025. 김태현의 정치쇼가 준비한 리부트 2025. 오늘의 주제는 대학이 살아남는 법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추진하고 있죠. 지방 공립대를 서울대급으로 육성해서 균형 발전과 교육 개혁을 이루겠다는 목표인데요. 과연 제2의 서울대, 제3의 서울대가 나올 수 있을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이자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력이 아주 독특하시다 못해서 굉장히 특이하신 건데, 왜냐면은 네. 의사를 하다가 네. 경제학자가 되신 거잖아요. 뭐 의사이면 뭐 의사를 이제 포기한 건 아니고 의사이기도 하니까요. 네, 네. 의사이자 경제학자. 그럼 하루는 의사 하시고 하루는 경제학자 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환자를 이제는 보지는 않고 의료 정책을 주로 하는데요. 예. 뭐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전 세계로 따지면 그래도 한 2-30명은 있습니다. 30명은 있습니다는 굉장히 레어 테이프이신 건데, 그 어떻게 의사 하시다가 경제학자가 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 학생 졸업반이고 막 이럴 때 예. 그럴 때 그 강남 세브란스에 있었었는데요. 그 예. 당시에 환자들이 이렇게 두 군으로 나뉘더라고요.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전원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유방암 클리닉의 실습 학생이었는데 예. 전원돼서 오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늦게 말기로 오시고 강남에 계신 분들은 일찍 발견하시고, 그래서 당시는 제가 굉장히 그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자가 되고 보니까 이게 네. 이제 건강 불평등의 대표적인 그냥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었고요. 예. 이게 좀 너무 마음적으로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볼 수 있을까 알아봤더니 예. 다들 경제학 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던 경제학 네. 공부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의사시면서 경제학자신데 교육에도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교육에는 왜 관심이 생겼냐고요? 제가 교수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외국 대학에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나서 예. 그 미국 대학의 이제 코넬 대학교라는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친구들이 오는데 너무 다른 성상을 가진 친구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학생들, 한중인 학생들이 이렇게 좀 풀 죽어 있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런데도 시험은 이상하게 잘 보고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예. 해서 시작해서 교육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예. 사실 제 논문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교육과 아하.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대학 교육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네. 이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요. 예.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서서히 고사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딱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안 좋은 거고 굉장히 안 좋은 그 거죠. 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데 이제 외부적인 요인. 예. 일단은 이제 교육부의 통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엄청나게 훼손되어 미국이나 있죠. 뭐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훼손돼 있다. 떨어지는데 이제 예.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가 이제 등록금 의존도가 되게 높았는데 예. 그걸 이제 15년 동안 동결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로 먹고 살아야 되는 대학인데 예. 그거를 동결했으면 그러면은 그거 이상으로 정부 지원이 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아니면서 아하. 등록금은 못 올렸고 이러면은 이제 대학은 점점 고사되는데, 예. 대학 자체도 어허. 그 안에서 내부 변혁이 있고 뭔가 창조적인 일들을 새로 하고 그렇게 안 되면 돈벌이를 나서든지 예. 무언가 대학도 상당한 개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에 호봉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조직은요, 예. 공무원 조직, 공공조직과 대학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아무리 천재 조교수라도 네, 받을 수 있는 돈은 예, 똑같은 거죠. 한계가 있고 네네. 정교수의 연봉을 넘지 못하는 현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 네, 뭐 사실은 저희 윗세대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거의 맞는 것처럼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지금 교육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이 시각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 그러나 뭐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찬스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는 거는 그건 데이터로 많이 나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줄었단 말씀이시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있는 사람들이 더 교육에 힘을 많이 쓸 수 있고 그렇구나. 그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엘리트가 엘리트를 낳는 구조가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뭐 부만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성적도 대물림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지금 교육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거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교육 개혁을 위해서 꺼내든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은 지방의 국립대들, 네. 뭐 부산의 부산대, 네. 뭐 전남대, 전북대, 뭐 네. 강원대 이런 지방 네. 국립대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겠다. 네. 이건 거죠? 지금 이제 현재 안은요. 예. 지방에 있는 9개 대학 국립 거점 국립대학을 예. 서울대 수준의 재정 투자를 하겠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이제 재원 마련도 정확하게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상징적인 목표인데요. 예. 재정 투자를 서울대에 돈 쓰는 만큼 쓰겠다. 네. 아니 이런 고민을 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 지방이 우리나라가 좀 고사되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이러니까 지방을 좀 살리자 이게 첫 번째겠죠. 예. 두 번째가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그 서울대 1극 체제화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대학이 굉장히 서열화 많이 되는 것이 뭐 입시 과열의 원인이 아니겠냐라는 이제 인식에서 예. 그런 서열 탈피 혹은 서울대 1극화 탈피를 하자. 이 두 가지가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 자체는 목표 설정은 맞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 대의 명제에 의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방도 살아야 되고 예. 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경쟁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대 1극 체제라서 예. 서울대가 경쟁하는 대학이 사실은 별로 그냥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선순환의 경쟁을 돌고 지방을 살리는 대의 명제에는 동의하죠. 예.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하면은 어허. 지금 나온 방안대로 하면은 예. 과연 그 결과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에다 돈 투자해가지고 서울대만큼 돈 투자해서 한들 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수단 자체 서울대 10개 만들기 요거는 현실성 없는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투자해서는 예. 절대 안 될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자명한 게요. 예.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서울대 같은 그냥 그러니까 서울대 강의를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울대만큼 연구력이 있는 예. 연구 중심 대학 10개를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연구는 누가 하냐? 교수. 사람이 하잖아요. 예. 사람이 돈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거라서 맞아요. 사람 플러스 돈인데 예. 돈은 주겠다 그러는데 사람을 끌어올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서울대 교수만큼 잘하는 사람을 예. 어떻게 끌어오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돈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연봉 2배 줄게, 3배 줄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봉 2배, 3배를 책정할 수 있을 여건이 돼야 되는데 자 만약에 아까 호봉제 뭐 이런 거 엮여서 뭐 그런 거 이제 여겨 있는데 만약에 국립대학 교수의 연봉을 모두 다 2배로 올리자, 3배로 올리자 지방 거점 대학 국립대학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러네요. 지금 예.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교수님들이 이제 대학이 서열화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지방대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된 결과냐 하면 거기 있는 교수님 중에 좋은 분들이 다 이제 서울 쪽의 사립대학교 이런으로 다 많이 이동을 하셨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의 연구력이 높으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돈만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달성할 수가 없고 결국은 예. 굉장히 뛰어난 인재를 밖에서 모셔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소위 말하는 교수 패키지, 예. 연봉, 연구비, 이제 뭐 그다음에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져서 돼야 되는데 예. 뭐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방식은 거의 유일한 방식은요. 이제 기존 국립대학 모두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기존 국립대학 한 2-3개만 정하고 그 안에서도 특정 단과 대학을 새로 만들어서 요 단과 대학은 기존의 국립대학하고 기존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별도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간다면 일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목표를 좀 낮춰 잡아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네요. 그런 겁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지방의 국립대, 종합대 다 키울 생각하지 말고 각 지역의 특성화 전략으로
이 지역에는 무슨 단과대 무슨 당 하나씩 찍어가지고 그걸라도 먼저 키우자 이런 말씀이신 네, 건데. 그래서 기존의 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 이제 모셔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네, 저도 그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외국에서 데려와야 되면 연봉도 많이 줘야 되고 연구비도 줘야 되고 네. 집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 최근에 기사 보니까 서울대 교수마저 해외로 떠난다. 그러면 이거 결국 돈 문제인데 네. 이거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원 재원은 사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뭐 지금 이제 그 3조 원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우리나라 이제 예산이 600조 좀 넘을 텐데 예. 700조 되나? 네, 예. 6, 700조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3조 원은 이제 큰 포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우리 대부분의 예산이 꼬리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3조 원이 쉬운 돈은 아니에요. 어허. 그렇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은 예. 3조 원 정도는 합니다. 아 그러면 하나 더 돈을 네. 마련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지방의 어느 국립대에서 단과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을 여기를 키워보자. 네. 홍콩에 가서 홍콩 과기대에 있는 김모 교수님도 모셔오고 네, 네. 미국 가서 노벨상 탄 경제학자도 모셔오고 네. 돈 왕창 주고 네.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클 거 아니에요. 네, 대학원생들이 와야죠. 이제 대학부생보단 대학원생 더 중요한데. 아, 대학원생. 네, 그러면 네, 네.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기존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 소위 네, 말하는 네. 스카이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이 갈 것이냐. 네. 이건 좀 다른 문제를. 아닐 것 같죠. 네, 그 예. 잘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그런 식으로 단과 대학이 좋은 게 한두 개 만들어졌다고 해서 예. 그게 서울대까지 될 거냐라는 생각은 사실 좀 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렵고 불가능한데 그런데요. 어허. 서울대 1급 체제도 좀 극복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홍콩은요. 제가 재직하는 홍콩 과기대랑 홍콩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위가 이렇게 뭐 예, 약간 예, 이렇게 예. 있지만 학과별로 다르고 이게 무슨 명확한 어떤 순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급이 있는 건 아니라서. 중국도 베이징대랑 칭화대랑 뭐. 그렇죠. 네. 뭐 중국도 예. 이렇게 막 탑스쿨들이 여러 개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서울대 1급 체제를 극복하려면요. 어허.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립대학, 이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포항공대, 어허. 뭐 카이스트 정도까지가 이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와서 아. 서로 경쟁해야 되는데 예. 이 같은 수준으로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교수가 이동할 때 예. 서울대에서 연대로, 그러니까 연대에서 서울대는 지금 이동을 좀 하거든요. 예. 근데 서울대에서 연대로 이동하는 교수들이 같은 숫자로 나오는 게 이게 진짜 그래요? 평준화됐다라는 그런 예. 그런 건데 아직은 그게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번 조치가 저는 예.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요. 어허. 이 중요한 우리 대학, 우리 교육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교수님, 이 네네. 아무래도 국가가 주도하는 거니까 예산 투입하고 하기는 국립대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립대를 지방 국립 거점 국립대를 키운다 이 얘기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서울에 있는 사립대는 차치하고서라도 지방에 있는 유명 사립대들이 소외될 수도 있다. 네. 역차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 그래서 부분 이제 어떻게 해결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코넬 대학교, 미국의 코넬 대학교 예. 이걸 좀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예. 이제 코넬 대학에 예. 16개 단과 대학이 있어요. 예. 근데 12개는 사립인데요. 4개는 국립입니다. 아 그럼 나라 돈 투입해가지고 단과대를 새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뉴욕 주정부 돈을 이제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이제 주립이죠. 주립 포션에서 일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예. 이제 아예 거기는 그러니까 코넬 대학교 캠퍼스 안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주인은 주정부예요. 오 희한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학장 임명도요. 예. 그 이제 주지사 그 이제 순이라고 그러는데 순이는 뭐냐면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그러니까 뉴욕 주립대학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델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이제 요 바로 아래에 있는 대학들의 국립 포션을 아예 만들자. 그래서 거기다가 돈 망창 투자해갖고 예. 그 사립대학들 거기도 이제 반쯤 뭐 3분의 1쯤 국립대학으로 만들고 그래서 서울대랑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서울대 1급 체계를 깰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립대학들이 좋아할까요? 제가 이제 우리 총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예.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예. 그동안 사립대학이 정부 돈을 받는 거에서 굉장히 이제 소외되어 왔는데 예. 뭐 3분의 1 한다고 뭐 국가가 가서서 막 이렇게 목줄을 쥐고 이러는 거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재정을 투여하되 아하. 그 자율성은 그대로 유지시켜 줘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지금 저 리부트 2025 오늘은 저 대학 교육에 관한 얘기든 대학이 살아남는 법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 지방대를 살린다, 서울대 수준을 높인다, 그래서 좋은 인재가 유치된다. 그러면 사람도 많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지방도 발전할 거다. 요 선순환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학을 살리면 지방도 같이 살 것이다라는 거. 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 우리나라가 공공기관 굉장히 많이 지방에 이전했죠. 예. 그렇죠.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한 데에서 비교적 성공한 데는 그나마 대도시와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거기 민간 섹터와 같이 있었던 예. 곳이죠. 그리고 예. 좋은 대학이 있었던 곳.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공공기관 이전한 데는요. 사실상 진짜 사람들이 정주해서 가지도 않았고 여전히 출퇴근하고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방 중에서요. 굉장히 많이 인구가 늘어난 데가요. 천안, 아산, 그 탕정지구 이런 데가 이제 제가 15년 전에 거기서 군복무를 했는데 예. 그때 인구가 이제 아산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좀 넘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25만 명이더라고요. 예. 민간이 들어가서 그래요. 삼성이 들어가 있고. 삼성 LCD 단지가 있죠. 아산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 하나 살린다고 되는 거 아니고 민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야 그럼 9개 도시에다가 그걸 다 할 수 있냐?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고 전략적으로 뭐 2-3개 정도 정해서 대학과 이제 뭐 민간 섹터까지 다 이렇게 해서 뭔가 지방을 그렇게 살려야지 예. 하나만 한다고 살리는 거는 그건 뭐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에 10개 살리기 이거보다 좀 현실성 있게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집중 투자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취지로 좀 저는 지방대에 들리긴 해요. 2-3개, 그다음에 서울권의 사립대학에 2-3개 예. 이렇게 정해서 아하. 그 하나는 지방 분권을 시키고 하나는 서울대 1급 체제를 깨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뉴시스가 종로학원이 뉴시스에 의뢰해가지고 뉴시스가 종로학원에 의뢰한 거군요. 예, 뉴시스가 종로학원에 의뢰해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아무래도 종로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수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대상을 한 것 같습니다. 66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행되면 해당 대학에 갈 거냐 말 거냐 진학할 의사가 있다가 45.7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거냐는 질문에는 47%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 지방의 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올라가면 나는 그 학교를 갈 건데 취업은 거기 안 하고 서울 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방 살기랑 상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학교만 다니고 올라오면. 뭐 거기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같이 얘기했던 예. 일자리 좋은 기업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뭐 예. 별 소용 없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여론조사네요. 예. 정주 여건 같이 따라 붙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항상 이제 교육경 얘기할 때 나오는 네. 게 이제 대학 서열화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얘기 많이 하고 네네. 소르본노 대학은 우리만 알고 있고 네. 파리 사면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뭐 이렇게 한다는 네네네. 그죠 대학 서열화가 없는 네네. 저 프랑스 얘기 많이 하던데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서울대 10개 만들어 가지고 네네. 이름은 또 한국 1대, 한국 2대, 네. 뭐 한국 3대 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도 있던데 네. 이렇게 하면 대학 서열화를 해체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이름 바꾼다고 이렇게 대학 서열화가 해체가 되면은 예. 너무 쉽죠. 근데 뭐 되게 잘 되게 될까요? 뭐 잘 모르겠고. 예. 사실 중요한 거 저는 이제 그 대학을 평준화시키는 거는요. 예. 저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극단적인 서열화는 피해야 되지만 대학이 어느 정도 좋은 대학과 그 밑에 대학과 이렇게 뭉태기로 있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그러면서 난 더 좋은 대학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대학은 또 스스로 자가 발전을 열심히 하는 거고 예. 건전한 경쟁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완전히 서열화를 깨버리면요. 예. 이제 그래도 프랑스에 이제 일부 대학은 좋은 대학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먹고 살려면 엄청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 모든 20개 대학에서 이노베이션이 동시에 착착착 일어날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고요. 사실 굉장히 훌륭한 인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모여줘서 그 인재들이 모인 곳에서 이노베이션 이제 그 창의적 혁명들이 일어나는 건데 예. 그래서 프랑스는 그런 이노베이션을 만들기에 좀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요, 뭐 세계적인 탑
뭐 100개 대학에 프랑스는 우리나라 수준보다도 못하고 예. 뭐 좋은 대학은 다 미국 북미 쪽 시스템이나 아니면 영국 시스템에 예. 있는 대학들이 다 좋잖아요. 그게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이런 게 예. 어떤 새로운 그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힘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가 프랑스 모델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뭐 전 세계 다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특히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잿더미에서 여기까지 경제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기도 한데 네.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역시 부정적인 측면은 입시 경쟁이 너무 과열됐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네네. 나오는 얘기지만 네네. 해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무료면서도 죄송해 네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예. 교육 문제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입시제도 개편한다고 이게 뭐 되냐. 네. 근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을까 사실 고민해 보면요. 저는 노동 시장의 그 양극화 내지는 노동 시장의 격차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의대 열풍이 불고 의대를 가고 싶어 합니까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이 독보적인 독보적인 직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등 직업의 임금과 2등이라고 치면 뭐 IT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IT 기업의 연봉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리고 의사는 평생 하고 예. IT 기업은 좀 젊었을 때 이렇게 좀 하다가 좀 일찍 잘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직업 안정성, 그다음 연봉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격차가 많이 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회가요. 그 임금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평등한 수준, 그러니까 당연히 격차는 있지만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사회와 이제 극단적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사회에서 누가 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교육에 더 투자를 하겠냐 물어본다면은 차이 많은 곳에서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예. 내 인생을 너무 많이 결정하면은 지금 막 좋은 대학 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예. 나중에 재기의 기회가 있고 이런 사회에서는 그러네요. 이제 훨씬 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 코넬 대학 교수를 했었는데 코넬 대학 교수의 한 4분의 1 정도는요. 잘 들어보도 못한 대학 출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공부해서 예. 대학원 좋은 데 가고 예. 대학원에서 연구 잘하면은 그러면은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한 번 좋은 대학 갔을 때 좋은 기업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평생 잘리지 않고 오랫동안 쫙 간다. 뭐 약간 이런 그 사회의 노동시장의 구조의 문제가 예.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시장 개편이 먼저여야 네. 꼭 명문대를 안 나와도 된다라는 게 생길 거고 네네. 그래야 입시 경쟁도 줄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사교육비도 절감되고 이런 논리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거기가 핵심 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동시장. 그럼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네. 최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임금 차를 줄이는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도 이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게 예. 이제 뭐 좀 더 이제 평등한 사회로 가는 건데요. 예.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의사만이 너무 독보적인 존재니까 예. 그 의사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서 굉장히 의사들이 잘해서 늘어나는 게 있고요. 제도의 실패로 늘어난 게 있습니다. 실손보험 같은 거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개혁해줄 필요가 있고요. 아하. 산업 정책 잘 써서 2등, 3등 정책이 좀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가 예. 지금 이노베이션 차이에 의해서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것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는요. 모두 다 정규직이 되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모두 다 비정규직이 되는 세상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오, 야 이거는 굉장히 좀 역발상인데.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좀 하면 좀 그렇지만요. 예. 어느 정도 해고가 자유롭고 대신에 해고됐을 때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안정 유연화라고 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얘기하셨어요. 덴마크 그래요? 모델을 한번 찾아봐라. 아. 덴마크 우리나라 생각 치면 되게 복지 국가잖아요. 거기 해고가 자유로워요. 비교적. 예. 그런데 잘려도 먹고 살만해요. 근데 그렇게 예. 사실은 해고될 수 있어야지. 예. 그냥 서울대 나왔고 연대 나왔다고 맨 처음에 이제 좋은 직장 갔는데 가서 일을 잘 못하면 예. 조금 그분들이 좀 비켜줘야지. 좀 좋지 않은 대학 나왔는데 일 잘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저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방향이 예. 안정 유연화. 해고는 아하. 조금 더 자유롭게 대신 해고된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가야 네. 된다는 게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할 해법 가지고 계세요 혹시?
아까 노동시장 개편 그거 예. 정말 중요하고요. 예. 당장 예. 최근에요. 예. 그 이제 경제학 최고 저널에 예. 대한민국 사례가 실렸어요. 뭔 사례? 안 좋은 거 실렸을 것 같은데요. 안 좋은 거 실렸죠. 예.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는가? 예. 근데 거기에 사교육비 지나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예. 거기에 저자인 아하. 그 세종대의 김성훈 교수랑 버지니아 대학의 연민철 교수가 뭘 제안했냐면요. 예. 사교육 세금을 매기자. 사교육비에 세금 그러면 한 달에 만약 학원비 10만 원이면은 뭐 부가세 10% 붙이지 11만 원 이런 식으로. 아니죠. 한 50%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부유층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붙으면은 좀 사교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격 메커니즘으로 예. 그 돈으로 그 애를 낳을 수 있는 이제 출산 장려금으로 거기 그 재원을 거기서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예. 교수님 이제 어떠세요 그 의견? 중산층에서는 막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막 싫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저는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사교육을 좀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예. 결국은 출산 장려에다 돈 써야 되는데 그 재원 마련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했을 예. 때 이 경제학계가 미국 경제학계가 그러니까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가 그거를 그 논문을 받았던 이유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고려해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왜냐면 네. 학원 보내세요? 아니, 본인이 보냈는데 딴 게 네. 아니라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이 교육에 대한 열망상 네. 사교육비에 세금이 붙으면 엄청 세금까지 잘 부담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애 학원 안 보내지가 아니라 네. 내 허리 때 더 졸라매서라도 보낼 부모님들이 많아서 네. 한국에는 저는 더 그래서 부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거는 노동시장 개편이 그게 진짜 답이다. 그건 네. 저도 들어보니까 솔깃한데요.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저희 정부가 그러면 네. 이 대학 서열화 폐지하고 네. 그다음에 대학 서열화를 좀 낮추고 네. 지방도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챙겨야 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렵네요.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저는 예. 이제 요거 빅푸시의 개념을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예. 경제학의 많은 연구들이요. 어떤 큰 사회 문제가 있을 때 한두 개 건드려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관련된 모든 축을 동시에 건드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로 치면요. 이재명 대통령 대신 지금부터 지금 이제 11개월 남았다. 빅푸시는 딱 11개월만 가능하다. 예. 정권 초만 가능하죠. 그렇죠. 네. 힘 빠지면 못해요. 힘 빠지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뭐 예. 교육 문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리부트 2025 오늘은요.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 겸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